관세청과 기관들한테 확인된 내용이고요. 불법 담배류 규정 조사를 하고 있는 주립구리 업체들이 33군데에서 8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느 업체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게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빠르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 나온다면 제가 요거는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좀 사재기라는 단어가 원래 부정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사재기라는 단어가. 근데 불법이라고 보면 좀 힘들고 법에 분명히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법에 그 범위가 있습니다. 사재기의 범위. 다만 이제 제가 많이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기존의 담배가 만약에 행정부, 지금 행정부, 관세청이라면 행정부거든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만약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면 불법 담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할 경우에 판매점에서. 제가 이 부분은 14차 컨퍼런스 때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만 정부에서 소매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작년 5개월 전쯤에 제가 알려드렸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다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직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좀 서류적인 우리가 지금 합법적인 물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김주혁 대표가 한 번만 듣고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쉬었다 좀 한장이 넘어. 아니요 지금 저희 시간이 5시면 끝납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 긴데 지금 한 번에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화두된 내용들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근데 안전성은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법적인 지위의 안전성,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품질 자체의 안전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성은 지금 모두 답변에서 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국회 사이트에서 의안정보 검색을 하시면 개별 소비세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그리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그 줄기뿌리 니코틴의 상황과 합성 니코틴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합성 니코틴이 진짜로 어떤 그 품질적인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에 2016년 저희가 합성 니코틴을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합성 니코틴이 불안전하다, 유해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말은 니코틴 자체의 유해성, 뭔가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흡입했을 때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루머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1번, 지금 만 5년 이상 출시된 지 만 5성 이상 시장에 계속 유통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전에 합성 니코틴 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성 니코틴을 취급하려면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하면 톤수 제한이 다 있는데, 톤수 제한에 따라서 2018년도 19년도 사이에는 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관법이 산업적으로 너무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완화를 했었는데, 다시 그것이 유예하는 것이 끝났고요. 올 2019년도 이후부터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 시에 어독성, 어분해성, 복귀 돌연변이 검사 같은 상세한 만성 검사까지도 덧붙여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에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8일 신규 화학물질 등록 유독성 검사를 명령을 받아서 이미 기제출했고, 신봉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 90일 독성 시험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안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합성이 불안하다는 루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했을 때 저희 28일 반복 흡입 독성 시험을 했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시험 내용에 전신 흡입 노출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 물질의 사용 및 취급 시 사람의 호흡기계가 주 노출 경로이므로 흡입 노출을 선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횟수 및 노출 시간은 에카라고 해서 유럽에서 관할하는 화학물질 연구 기관입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그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따라서 28일 쥐에게 주 5일씩 하루 6시간씩 반복 흡입 독성을 다 했습니다. 쥐의 이상 소견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좀 긴데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그냥 공개는 사이트에다가 하나 올리고 그냥 여기서 파악시다. 그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소면이 있기 때문에 다 맞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를 아니요.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글을 써서 이해를 글을 하는 써서 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저는 안 소면도 되는 공부해서 거고 일을 하는 잠시만요. 거예요. 그냥 노쇼만 되는 것 같아. 잠시만요. 이 자료를 저희가 아니 이거는 네. 자료를 올릴 내용이 있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소유전 분들한테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동의하십니까? 지금 2시간 만에 처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TFN계는 세 분이 발언을 해버리면 예예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안전성은 저도 말할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서류를 올려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계속 같은 얘기했잖아요. TFN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원료만 공급하는 거로 제 임무를 다하는 거고 저는 저 영업 활동이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안전성을 그러면 여기서는 제조만 하는 하셨습니까? 업체고 예? 제조 등록만 하는 업체니까 잠시만요. 제조 등록 안 했으면 잠시만요. 말할 가치가 없는 잠시만요. 거니까. 잠시만요. 뭐라 그러셨어요? 잠시만요. 말할 가치가 없다. 왜냐면 제조 등록 안 했잖아. 잠시만요. 등록할 사람 해야지. 잠시만요. 예, 뜬금없이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잠시.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예. 저는 앞에 10분 발언권도 포기를 하면서 양보를 한 상태고 예.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제가 이거 조금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발언권이 좀 이렇게 같은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발언 기회가 3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럼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조금 요약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그 제가 앞에 10분을 포기하면서 2시간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고 네. 타사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의 제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제기를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의 제기를 하면 피곤해지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소매인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 궁금해하시는 게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고 그렇습니다. 유해성의 검증에 대한 것들은 예, 예. 지금 시청하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합성 니콘 22083-745라는 그 물질에 대한 안전성인지 아니면은 그 지금 자사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그거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자리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예. 것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 본질 전체 본질. 22083-745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2083-745를 유해화학물질, 신규화물질 등록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게 그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물질을 갖고 와서 실제로 등록을 하시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22083-745로 등록한 업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 사용한 업체. 네. 잠시만요.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건 아니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예. 합성 니코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74-5에 카스번호를 쓰는 합성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저희 제품이 취급이 됩니다. 예, 사용한 것을 제가 아니요, 확인했기 잠깐만요. 때문에 사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업체입니까? 저희 제품이 포함된 거지. 포함되죠. 자, 아니,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언권을 뺏지 저는 말아주십시오. 강상원 네. 대표님이 지금 저한테 제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막는 행위에 네네. 의도를 지적해 주십시오. 제재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합성 니코틴의 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성 니코틴은 우선 R과 S가 같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광학 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오른손을 펼쳐놓고 거울에 비추면 왼손이 마주보게 되죠. 이렇게 합쳐집니다. 절대 오른손은 이렇게 겹쳐지지 않죠. 이렇게 두 물질 R과 S를
RS 합쳐졌을 때 RS 니코틴이라고 합니다. 이게 R은 라틴어로 렉투스라고 하고 왼손은 시니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렉투스가 오른쪽이 라이트라는 옳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은 시니스터, 그래서 죄, 영어로 신이죠. 그거의 어원이 되는 시니스터, 왼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RS가 갖고 있는 효과 중에 S는 보통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것이 언제 밝혀지기 시작했느냐? 1950년대, 60년대 독일의 제약회사들이 임실 중절약으로 탈리도마이드 약을 만들면서부터 이 약에 대한 S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RS 니코틴이 똑같은 광학 이성 질체로 합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안전성이 없지 않냐, 불안하다, 이런 루머가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RS 니코틴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독성입니다. 예, 중독성입니다. 중독성이 부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다? 그것은 담배, 니코틴, 전자담배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RS가 있는데 S의 부작용이 담배에서는 니코틴의 중독 효과고 R은 뇌신경에 자극하는 즐거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RS가 그 타리도마이드 증후군의 사례 같은 그런 부작용을 일으켰던 거랑은 전혀 다른 사례이고요. 또 다른 예로 S라는 이 나쁜 물질로 밝혀진 것이 좋게 쓰인 항암의 효과를 갖고 있는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타사에서 지적하는 이 RS 합성 니코틴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독성이 50%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연초 니코틴으로 한다고 그러면 논할 가치도 없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여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런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들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산업협회에서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업체들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홍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모인 이유는 후배님들이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산업협회에서 수개월 전에 28일 지금 넥스테라 쪽에서 진행하신 28일 독성 실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좀 천천히 뭐 유권 해석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변호사와 같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저 강상원 대표께서는 지금 이 독성 실험 자료가 혹시 흡입 독성 실험 자료가 있으십니까? 네, 흡입 독성 자료는 지금 90일 GLP 테스트를 가하면서 명령이 내려갔고요. 그에 따라서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요? 예.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서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흡입 독성 실험 네. 테스트를 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흡입 독스 테스트는 원래 신봉주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28일째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네. 저거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지적하고 네. 싶진 않은데 아까 분명히 녹음 파일이 있을 거예요. 네, 유해성 검사를 받았다, 완료했다라고 워딩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와 이겁니다.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서. 우리가 한 제가 말씀드린 같은 거는 물질 때문에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흡입 독성 실험 테스트. 흡입 독성은 지금 다 마찬가지. 저희도 90일짜리가 있었죠. 자,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두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또 지금 넥스테라 신봉철 대표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28일 독성 실험, 90일은 방금 90일 흡입 독성 실험은 양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들어가 28일 네네. 예, 28일 독성 실험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봤는데 혹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이 소매님들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GLP 테스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GLP 테스트의 자료가 혹시 그 어떤 연구기관에서 혹시 연구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자료는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공신력이 있겠어요?
이 정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가서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내 기억으로는 아마 한국 환경원 KC에서 KC. 건설환경융합연구소입니다. 예, 요 자료를 저희 협회원들이 같이 볼 수 있게 제출을 공식적으로 저는 이미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제출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홈페이지는 이제 업체에서 관심 있는 분들 가실 텐데요. 협회에서 헬사에서도 올라가 있고. 근데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다 했어요. 그 뭐 말씀 그거다 보고 보시면 제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그 자료가 나가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수입을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아. 맞습니까? 맞긴 맞아요. 맞긴 그런데 한데 저희가 우리는- 허가가 안 해주면은 네. 승인이 안 됩니다.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료만 내면 괜찮아요. 그러면 공개해서 저희는 내가 이 RS에 대한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저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번으로. 회장님께서는 네. 명확한 검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아니고 신봉철 대표께서 네. 90일 계약서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똑같이 하셨다라고 하면 90일 계약서를 공개를 네. 하시는 걸로 가능했으면 예, 맞습니다. 예. 당연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네네. 제가 이 시용 공개를 하는 것이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도용을 해가지고 또 밀수하거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특허 침해.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요. 진짜로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안전성이 확보된 거라 그러면 저는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그 어떤 불법도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 불법이 또 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업계가 그냥 그날로 끝날 거니까. 그래서 특허 침해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담배 사업법보다는 훨씬 더 셉니다. 제가 팔은 액수의 10배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형사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의 벌금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파는 사람이나 제조한 사람이나 수입한 사람이나 소매 점주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단 나 몰랐어. 이거는 더 이상 이 면제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나 몰랐어. 저 사람이 이거 나 특허 침해하지 않은 거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사의 특허 침해를 한 RS 니코틴을 수입하는 사람, 그거 갖고 제조하는 사람, 또 도매하는 사람,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제가 개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업계의 안녕을 위해서 또 보존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잠시만요. 이 질문은 그러면 저 시간이 지금 분명히 특허가 대해서 여기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넥스트에라의 신용대표님 얘기 의견 존중드리고 또 넥스트에라에 이제 등록하신 미국과 국내에 등록하신 특허가 저희 쪽 합성 니코틴과의 등록 제조 방법이 일치한다는 특허 감정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매인들이 잘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신봉철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특허가 RS 니코틴이 이제 특허를 제조 방법, 제조 방법,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 강상원 대표께서는 강상원 대표의 물질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는다. 제물질이 아니고 저희 그
공급하는 회사가 예. 미국 내에서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공급을 공급하고 받으실 있습니다. 겁니다. 미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필라이프사가 우리 네. 회사에다가 네. 100kg 구매 요청서 낸 건 알고 계시죠? 대표님 그 메일자로 다 갖고 있는데요. 네, 10ml를 테스트용으로 요청했었어요. 10ml. 네. 제가 이메일 공개도 되겠습니다. 아, 예, 공개하셔도 됩니다. 그럼 협회 공개하셔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든 그 같은 메일자로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어떤 말씀드리지만 모르기 때문에 저 예, 예.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어떤 업체? 엔젤은 우리 네. 내 특허를 갖고 그 있는 제가 스토어 이렇게 마이클 비스고 예, 마이크로 알아. 네, 그쪽 회사고 예. 제가 이제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강 대표 그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처음 들어주시는 분들은 네. 강 대표님께의 물질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게 아니고 네, 전혀 다른 방금 말씀하신 같은 물질이지만 필라이프. 다른 제조 다른 공법으로 제조법으로 생산이 중국의 필라이프에서 가졌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중국 업체입니까? 아니 미국 본사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들어오고 본사입니다. 있습니다. 예.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필라이프가 미국에 있습니까? 네, 미국에 있습니다. 그 이것도 공개하겠습니다. 그 필라이프사가 미국 상무부하고 미국 주정부로부터 제조 허가와 세조 시설에 대한 그 인정, 합성 니코틴 제조에 관련된 거를 모두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저 협회 단톡방으로 예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저희 그 필라이프라는 회사가 우리 그 신동철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시려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TF에 대한 물질을 만에 하나라도 도용을 하고 만약에 그 물질을 사용해서 된 물질이라면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하지 말아야죠. 할 수가 없죠. 네, 상도에 어긋난 짓이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제조 공법으로 생산된 물질이고 다행히 그 저희 그 필라이프사의 한국 지사가 다음 달에 오픈을 합니다. 현지의 그 미국 그 담당 박사님도 주재를 하실 거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모든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그러니까 겁니다. 미국에다가도 특허를 등록을 하고 한국에다가도 했다. 네, 그래서 출원을 이미 하겠습니다. 출원을 해놨죠. 네, 출원을 근데 했습니다. 비공개로 해놨죠. 왜냐면 그게 비공개로 왜 비공개로 합니까? 그게 저도 매체 왜 비용일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원이 되신 왜냐면 TF에는 우리나라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미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된 상태고 네. 그리고 그 출원된 제조 공법과 이런 물질이 저희 쪽에서 등록한 부분과 상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감정을 했습니다. 특허 감정. 이거는 저희 회사 자체에서 왜냐면 부딪히면 안 되고 나중에 무슨 공정을 나누겠습니까? 싫어서 거금을 들여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매점들 점주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거는 저 특허청의 싸움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강상훈 대표께 좀 질문드렸는데 네. 아까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 저는 소매인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매인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합성 니코틴이 100%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네. 지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합성 니코틴을 준비하신 건데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서도 이 사업을 공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아, 저도 애초에 이제 2017년도에 신동철 대표님의 합성 니코틴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 네, 맞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직접 또 만나서 얘기도 드렸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줄기뿌리 니코틴이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등장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언젠가는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합성 니코틴이 주류가 됐다면 지금의 줄기뿌리 사태가 합성도 지금 일어났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뿌리가 언젠가는 굉장한 수법이 되겠구나. 국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전매 사업인데 그렇게 함부로 시장을 내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면세담배를 그동안 20년 동안 수출입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해서 줄기뿌리 다음은 뭐가 될 것인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합성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합성을 준비했고 시간이 오길 기다렸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과연 세제 법안만 넘어갔지 담배 사업법이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만약에 내년 1월 1일이 다가온다면 과연 줄기뿌리가 유통이 안 될 수 있을까? 안 되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동진 대표님은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주변 제 제조사나 유통업체들한테 저는 아직 공개를 못하고 유통을 못 시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줄기뿌리가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소매인들이나 유통사, 제조사들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한 번에 바꾼다? 저는 조금 의아심이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관계 부처에서 그에 따른 지시,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공급이 돼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합성 니코틴이 과연 정말 우리의 대안이 될 거라는 거는 100% 확신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0분 딱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자, 취재를 제가 만든 한 말씀만 부분들을 드릴게요. 예, 예. 짧게 이,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정부가 요구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되고 GLP를 28일짜리를 해야 되고 또 90일짜리를 해야 되고 시료값은 매달 나오지만 시료값 제외하고도 시험 비용만 한 3억 5천 듭니다. 예. 이런 비용을 다 대가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걸 다 맞춘다 하더라도 수입할 수 있는 양은 1톤이에요. 1톤.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저희 회사하고 베이퍼락스라는 회사하고 두 군데 합쳐서 2톤입니다. 2톤. 예. 2톤이면은 한 달에 50만 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작년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중지 공고를 하기 이전까지 시장을 100만 병에서 한 110만 병 정도 보고 있었고 지금은 시장이 많이 죽어서 한 70만 병, 80만 병 뭐 사람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장이 앞으로 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더 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 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오는 양으로 다 충족시켜주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업계에서 나도 살래 너도 살래 다 한다 하더라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기하실 분은 줄기차게 계속 불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불법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큼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건을 공급을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안전하게 가는 방법 또 줄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줄기차게 줄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 정도로는 나눠져야 저희가 어차피 다 공급 못하니까 줄기하실 분은 계속 줄기하세요. 저희가 굳이 뭐 합성을 하라고 강연을 하지도 않을 거고 네, 강연한다고 마무리 그럴 사람들도 부탁드립니다.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취지에 맞는 주제로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면 짧게 좀 대답하는 방식으로 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예. 금방 1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 에코캡의 홍대영 대표님께 좀 여쭤보십니다. 아까 이제 신동식 대표님이나 다들 이제 2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등록된 회사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요? 네네. 일단 신규 화학물질로 RS 니코틴을 등록한 회사가 네. 모두 몇 군데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RS 니코틴으로 제조업이 등록된 네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으시죠? 저희는 RS 니코틴으로 제조업 허가를 갖고 있지만요. 1톤만 가능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내지만 다른 그러니까 회사. 우리 알코캡 대표님 1톤 가능하시고 네네. 2톤이 가능하시다는데 또 1톤은 어느 회사입니까? 베이퍼엑스예요. 그 회사의 그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나가죠. 저희는 지금 3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소매인들께 좀 알려드리면 지금 1리터, 1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그 산업협회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약 한 달에 그 소매점에서 팔리는 액상 병수가 60만 병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0만 병인데 예, 1년으로 따지면은 한 720만 병인 거죠. 그래서 1리터당 3,300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300병. 3,300. 예? 3,300. 3,300병. 3,000병으로 하시면 돼요. 예, 3,000병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2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넥스테라 쪽에서는 600만 병 정도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수입할 수 있는 양은 근데 아니 나중에 지금 그거는 증가가 뭔가 가능합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수입량 3톤짜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1톤씩 3톤이라는 얘기예요. 아, 3톤. 아 회사를 세 개를 예, 각 회사별로. 근데 그거는 그 양은 예. 아니 그렇게 치면 난 10개도 10톤, 만듭니다. 뭐 그러니까 그거는 늘어날 수 그거는 있죠. 지금 새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너무 갱신하는 꼼수가 거는 여기는 이렇게서는 꼼수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됐어요. 네. 신규화물을 등록하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취지에 맞게 방금 이제 신봉철 대표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소매인들이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이유는 불법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이 불법이지 않은 제품을 팔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그거 맞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가 공급하기 전에는 약정서를 요구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한테 물건을 받아서 온라인화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는 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취지는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정부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질 텐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을 구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으로 구분하는 방법 검출이 됐는지 여부. 두 번째가 광학 성광도. 네, 광학 편관계, 예, 옵티컬 로테이션, 예, 옵티컬 로테이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개가 가장 확실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관세청 쪽에 문의한 결과 통관 역시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간 첫 번째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모호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줄기뿌리 니코틴이든 아니면 천연 니트로 하는 것은 제조하는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저희는 일단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이 검출, 그러니까 한계치에 못 미치면 불검출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뉴스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두 번째 그 옵티컬 로테이션 방식인데 옵티컬 로테이션 방식을 사실은 제가 국내 여러 기관한테 좀 조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저희 회사의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일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정한 어떤 기관을 좀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옵티컬 로테이션으로 하는 방법이 실효가 분명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매점들 편하게 여긴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소매점들 잘 모르시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이크의 어떤 포멀데이드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응 물질을 댔을 때 반응을 하면 보통 이렇게 검출하는데 지금 그 반응 물질을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RS 니코틴에 대한 반응 물질. 예, 이게 RS 니코틴이 이제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기관이랑 좀 하나 방법을 찾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조금 이제 전문가분들이니까 좀 읽어드리면요. 실험 방법이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분석에는 HPLC나 GC-MS가 사용됩니다. 기기 분석을 통해 혼합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분리되고 분리된 화합물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등으로 확인됩니다. 그 광학 이성질체는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편광을 회전하는 성질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화학 분석법, 예를 들면 HPLC나 GC-MS, NMR, 스펙트로메트리, IR 스펙트로스코피 등의 기기 분석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축소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RS 이성 질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이 니코틴 실험 결과 광학 이성 질체, 옵티컬 로케이션, 옵티컬 이소머라고 그러나요? 예, 이 구성부율이 거의 50대 50으로 분석이 되어야 지금 RS 니코틴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성 니코틴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조사된 바입니다. 이제 화학 박사께서도 이제 참여를 하신 거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 소매인들께서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이 물질, 이 지금 저희가 나오는 물질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협회에서 공정하게 양사 물질을 해서 저희가 이 연구 방법으로 동일하게 연구해보는 방법이 어떨지, 그래서 양사에서 물질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그 기관이 인증 기관인가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동의를 하면은 추후에 네, 말씀드릴게요. GLP 인증 기관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건 이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예. 제가 화학을 전공했어요. 네네.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일반인들이 알기는 되게 예, 복잡한 어려워요. 얘기지만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HPLC라는 거는 하이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색소가 있으면은 분필력이 점을 찍어서 물에 담그면 이게 흡입 RV에서 물이 쭉 분필 타고 올라가죠. 네. 그러면 올라갈 때 이 흡입 RV에 따라서 이거 검은색 엄청 잉크를 넣었지만 이 안에 빨간색 촉 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러닝타임이라고 하는데 러닝타임은 노란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분리되고 초록색이 분리되고 뭐 붉은색이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HPLC라는 건 그런 거고요. GCMS라는 건 GC, MES 따르는 게 아니라 GC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 MES는 여기에 분자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NMR이라는 거는 핵자기 공명 기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안에 뭐래서 하이드록시 그룹이 몇 개 들어있는지, 수소 분자가 몇 개 있지, 카본하고 더블 본드가 몇 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딱 분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니코틴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여기서 더블 본딩이 있고 벤젠고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고 무슨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각각의 기기를 테스트해 보면 이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기들이 다 합쳐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NMR이라는 기기 하나만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1억 들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들도 NMR이 없는 대학들이 꽤 많아요. 화학과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지나쳤는데 아까 이제 원부 재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SGS나 그다음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분석을 하려면 그 샘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정보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코업해서 이 데이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협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합성 니코틴으로 신고를 하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래서 현재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정밀하게 보고 있지 않나. 우리 것도 지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왔던 일들을 본다면 줄기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원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뭐 다 만들어 주니까 뭐 아시는 업체도 이게 줄기 니코틴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이 시험실에서 성적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관세청에다 세이폰을 해요. 근데 그 업체는 관세청에서는 모르니까 업체에서는 이 시료를 갖다 주면서 요거 줄기 니코틴이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써줘요. 그럼 학교가 하면 이거 진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성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데가 아마 내년에 몇 개가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런 불법하는 거를 막지 않으면 다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 제품이라고 판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특허 침해라는 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그 제품 파는 분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서류를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좀 원료라든지 그런 거 확보가 되는데 지금 뭐 앞에 홍주영 대표님도 계시지만 합성 리코치는 분석부만 정확히 확보만 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줄기뿌리처럼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않지 않겠느냐. 한국에서는 제가 특허권을 갖고 있고 판매권을 제가 갖고 있지만 그거는 TF에 이게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일을 본다면 네. 뭐 그러니까 사람의 신용도가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태까지 줄기 없는 줄기를 가짜로 서류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특허를 등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은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 특허 등록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시료는 갖다 주면은 당연히 RS로 나오죠. 입증이 안 그리고 되겠습니다. 그 제조 공정을 입증을 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거 상공부에서 받은 거야, 뭐 어디서 받은 거야, 이거 특허 침해 안 했대라고 하고 일단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걸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얼마를 물어야지? 반번을? 100분의 40이지. 100분의 40을 걸고 그 가압류를 풀을 수가 있고 나는 100분의 150? 초기에 100분에 130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걸면은 역시 못 들어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진행에 따라주십시오. 아, 지금 저희 특허 지금 잠시만요. 저희 잠시만요. 수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예. 네. 바로 특허 얘기.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매하신 모든 선매점한테는 저희가 다 걸 겁니다. 아닙니다. 제재에 따라주십시오. 제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재에 따라주세요. 네. 법치는 아니고요. 법에서 네, 네, 네. 우리 그 법무 사무실에서 자기네들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소매점에다가 취급한다 걸 것이고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데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가 지금 소매인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거 보고 계신 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는 강력하게 주장하신 건 좋지만 지금 발언권을 좀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합성인지 판매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일부 업체에 있는 것들은 소매인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검사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회에서 공정하게 같은 따로 물질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지금 실제로 두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으로 합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쪽에 이것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품이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방법은 네. 존중합니다. 근데 실효성 부분에 빈틈이 있는 게 합성 샘플만 주면 그거를 주문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를 검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물리적 변수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액상을 만들려면 무슨 포도 액상이다. 포도 액상을 만들 때는 딸기, 바나나, 무슨 뭐 레몬, 애플, 뭐 스트로베리 뭐 그런 거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1대1로 들어가냐, 2대1로 들어가냐, 1대3대 이 경우의 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과정을 조합해서 HPLC 분석을 하려면요. 합성 니코틴을 검출할 수 있는 컬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컬럼이 뭐 마이크로 본다테 컬럼도 있고요, 시메트리 컬럼도 있고요, 또 그런 컬럼도 종류에서도 탄소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컬럼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분석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그 어티컬 로테이션을 구입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구입을 했냐면 매번 의심 가는 물체를 갖다가 지금 협회에서 하듯이 이렇게 갖다 맡길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가짜를 갖다 제출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준비했다가 내면 이런 걸 막아야 되니까 저희는 항상 언제라도 나도 합성 팔어.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라든지 인증이 안 된 거라 그러면은 하시라도 우리가 갔다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하루에 10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매일 하건 일주일에 한 번을 하건 우리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은 가짜면은 우리가 바로 사기로 고발을 할 것이고 진짜로 하면 우리가 특허 침해로 이제 소송령이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딱 한 번만 1분만. 잠시만요. 저희 두 분 같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무리 짓고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톡방에 소매인들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있는 단톡방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하셔서 합법적인 제품으로 나오면 저는 그걸 공표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 짧게 1분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1분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대표님께서 특허를 주장하시고 물질을 주장하시면 왜 미국 본사 실질적인 특허권자는 미국의 소송을 저희 휠라이트에 대한 소송 진행을 안 하고 있을까요? 물건 팔기만 하세요. 바로 진행하시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미국 나라에 사이트 판매하고 대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확인된 적이 아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진행 얼마나 왜냐면 당연히 바로 법적이 걸려요. 아니라면 해야겠죠. 지난번에는 없었고 오히려 우리 회사한테 뭐 100kg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갖고 아니, 니네가 왜 사냐 특허가 네. 있는 놈들이. 또 매일 공개하시죠.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고요. 네. 이 특허 문제는 여기서 지금 합법적인 것을 찾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허 문제는 따로. 그리고 중국에서 그런 거를 했다고 믿으라고 그러면요. 글쎄요. 줄기를 설명할 수 있는 마무리 거니까 짓겠습니다. 더 잠시만요. 자, 여기 소매점 그 대표가 몇 분 오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소매점 대표께 제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지금 발언하실 분 있으시죠?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예, 김경호 대표께서 먼저. 예. 안전에 대한 검증에 대한 두 대표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지금 그 특허권 이 문제는 사실상 소매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줄기가 팔다가 줄기가 합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합성 판매하게 될 이 합성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팔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신봉철 대표님이나 우리 강상원 대표님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뭐 이랬어요? 개인적인. 할수 있는 강상원 점? 대표께서 네, 원하시는 네. 합성기 코팅을 할 수 있는지 제안이 될 수 있는지. 일단 같은 물질이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같은 레벨을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정말 모든 제조사와 공급사 또 특히 어떤 유통사 소매인 대표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호수 대표께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뭐였죠? 합성기 코팅을 이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 1분 정도. 의견이 아니라 법 해석이죠. 뭐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기재부에서 합성 니코틴은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사업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관심을 두고 있는 부처는 아마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소관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는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니코틴을 가져 들어온 업체에다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요하는 거고 GLP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GLP 테스트를 하면서 전자담배용으로 한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90일짜리를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 테스트의 기간이 끝나는 것이 2022년
2년입니다. 2022년에 끝납니다. 시험은 1년에 완료되고요. 2년 8월에 결과 공布. 2022년 8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후배님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 8월까지는 그 이후에 어쨌든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해성을 검토 후에 그렇죠. 감내 범위를 높게 했다. 단 이거에 대한 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안정한 거로. 예.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거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지금 결정이 났다는 것은 벌써 이런 테스트는 안전하다고 이미 결론이 났고 그런 자료가 28일짜리도 있고 협회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우리가 예전에 벌써 이미 여러분들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시중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28일 날 이런 결정이 났는데 90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도 물어보면 답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단 읽어보시면 지나칠 정도로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쥐 한 마리도 유전자 변이가 없어요. 단 한 마리가 방광염 걸린 것도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암에 걸린 흔적도 없고 단 한 마리도 사망한 거 없습니다. 28일 동안에 90일 했다고 여기에서 얼마나 달라질까? 진짜 28일까지는 안전한데 30일부터는 싹 다 전멸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예. 팔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발언해 주십시오. 소상인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어려운 부분도 참 많네요. 그죠?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사실 오늘 좀 이슈로 가지고 왔던 거는 켈사협회 신봉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온라인 판매 차단하겠다고 사실 공언해 주셨거든요. 소상인들 그 공지사항에 올려주신 거. 판매 어떤 온라인 판매. 온라인 예, 판매. 예, 예, 현역사들 뭐 거래할 때 약정서도 쓰시고 네. 직간접적으로 판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니까 물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지만 뭐 청소년들이 진입이 좀 쉽고 사회적 문제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예, 협력사들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인들의 어떤 좀 점주 그러니까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베이퍼바이오 강상원 대표님께서도 물론 온라인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합성이 대안이 되어서 만약에 또 시장에 풀린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제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착제도 사실은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 주시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유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영국형 이제 TPD에서 이제 한국형 VPD도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도 저희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이제 잘 시장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전자담배 산업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좀 이렇게 건강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상인들은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답해주신 우리 넥스에라 신봉실 대표님과 베이퍼바이오 강상원 대표님께는 제가 연락드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한 가지 좀 잠깐 1분 동안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 저희도 오프라인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정찰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조금 시장이 정착되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을 뭐 다들 두 분 대표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역시도 시장 유통이 꽉 잡힌다면 굳이 다른 판로를 찾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자체는 온라인 하는 사람, 오프라인 하는 사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지 어느 한쪽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의 언택트 시대에 저희 소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표님 생각에는 감히 제가 여쭙습니다만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저는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대안이 돼서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을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분명히 구분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이 저희 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희뿐 아니라 네이버 저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그 네이버에서 전남 액상 프리믹스라든지 여러 제품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쿠팡에서 대마초 액상 판매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마초는 못 봤습니다. 네. 고 그렇듯이 이제 공급사,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신봉수 대표님이나 저희 같은 어떤 원료의 공급사와 담합이라는 표현을 그렇고 서로 절충만 된다면 시장으로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그냥 공부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타주고. 그러니까 저희나 뭐 대표님처럼 정직하게 다 등록하고 이런 업체들은 바보 된 거예요. 바보가 됐어요. 정말 뒤에서 막 만들고 여러분들 그냥 이 사이트 하나가 된다? 이거 정말 작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의 힘을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예,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공급사가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어떤 유통은 잡히지 않을까. 유통 경로가 그리고 정찰제라는 거는 함부로 안 했다는 공정거래법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기 그렇지만 저희는 공급할 제조사나 그러니까 유통사와 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미 초과했거든요. 5시까지 10분을 초과했는데, 예,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상원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 편의점처럼 원래 원장 소비자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지금 전국에 약 10만여 편의점들 보면 서울에서 아이스크림 1,000원이 대구도 1,000원, 부산도 1,000원, 제주도도 1,000원. 어떤 브랜드 편의점이 행사를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편의점은 왜 그러나 자체가 편의점 협회도 그렇고 점주들이 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지금 유지되는데 저희들 업계도 다 각자 다 노력해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정부에서 우리 액상전자담배 산업을 더 건실한 업체로 인정해 주리라 그 뜻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잠깐만 제 발언 금방 끝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수입, 제조사, 유통, 소매인 다 같이 이제는 좀 제대로 좀 안전이 입증된 것만 팔고 스스로 우리가 좀 건전하게 가자는 뜻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강상훈 대표님 말씀처럼 정찰제는 위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마치 맺지 말고 정찰제를 하더라도 우리 건전하게 편의점 협회처럼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다른 방향도 조금 생각해 주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조나 공급에서 물론 다 공감합니다, 대표님. 저도 뭐 그걸 공감 못하는 게 아닌데 이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같이 상생을 하고 가자면 모든 데가 일사불란하게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담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산속이 달린 그냥 한마디로 편법을 추구하는 거지 이게 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뭐더 제가 마지막으로 예, 예. 제가 예, 네. 뭐 서로들 자기가 어느 입장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뭐 도매를 하시든 소매를 하시든 제조를 하시든 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뭐 인지상정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이거 파는 것보다 이게 더 남으니까 뭐 줄기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죠. 예. 이거는 단가가 비싸니까 덜 나오니까. 예.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온라인 시장 큽니다. 저 인정해요. 예. 그리고 뭐 내 거가 비싸서 안 산다 그러면 나 온라인이라도 해서 그 시장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이 시장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동기 자체가 그랬고, 그리고 저는 뭐 누구는 할 게 없어서 담배 사업을 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된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해요. 예.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 또 건강에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래 가려면 오래 가는 방법은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떠나서 이 정부의 이 탄압거리를 주면은 우리는 정부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거리를 안 주려니까 저는 내가 스스로 온라인을 악용하겠다는 거지. 왜냐면은 온라인을 하면 물론 많이 팔 수도 있지만 그 중에 1000명 중에 딱 2~3명만 청소년이 산다 하더라도 사회 문제로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진짜 이 업계를 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소매인들도 계시고 뭐 업자분들도 계시고 업계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나온 것들 제가 좀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94개 업체, 대한민국에서 제조, 유통, 수입 업체를 포함해서 94개 브랜드 업체와 지금 지금 담배사업법과 세법 개정안 이후 대안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참여를 요청을 했고 지금 크게 두 물질에 대해서만 좀 대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합성 니코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는 유해성에 대한 루머, 합성이 더 유해하다라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고 근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28의 독성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루머일 뿐이다라고 결론 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합성 니코틴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안전하게 팔 수 있겠느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합동 보도자료에 보면 유해성 검사,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 검사 이후 담배 포함 여부를 결정짓겠다. 그 전까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두 물질이 합도적인 좀 자료로 제출을 양사에서 좀 해주신다면 우리 소매점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협회에서 합성 부분 연구법을 진행을 했고 진행하는 업체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양사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행을 하는 업체들의 결과가 나오면 소매인들의 합법적인 연구를 밝히기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 개별 업체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어떠셨어요?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으시면 이제 촬영은 이제 그만해 주시고.